자, 첫 번째 단문입니다.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엄마를 놔줘? 엄마 죽지가 아니라 이제 죽은지겠죠?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놔줘도 뭐 놓아줘겠죠? 놓아줘. 네, 큰 감정의 대사네요. 그죠? 자,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나라면 이 연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 한번 가져봅시다. 어, 슬래시는 어디다 그어야 될지 잘 쳐야 되는 대사 같아요. 자, 들어봅시다.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엄마를 놔줘. 엄마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근데 그렇게 엄마가 빨리 놔줘? 보내지냐고! 아빤 40년을 같이 산 엄마를 보내는 게 고작 1년이야?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근데 아빠는 보내줘? 이렇게 쉽게?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나 오늘 갈게. 네, 이거 배경음악 뭐야? 너무 웃기잖아. 아, 네, 똥감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들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엄마를 놔줘. 엄마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근데 그렇게 엄마가 빨리 놔줘? 보내지냐고! 아빤 40년을 같이 산 엄마를 보내는 게 고작 1년이야?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근데 아빠는 보내줘? 이렇게 쉽게?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나 오늘 갈게.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자, 코멘트 올려주세요. 색소폰. 아,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겼어.
읽어볼게요. 백원님께서 울컥하고 난 아직 이렇게 난 아직 집에 오면 이렇게 연기했죠. 난 아직 하면서부터 스포트라이트가 나만 비추면서 1인국으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말의 방향이라는 말은 이제 말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잘 표현하는 말로 말의 화살촉 이게 말이 화살이라고 했을 때 이 화살의 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살촉이. 대사는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마치 지금의 내가 불쌍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크게 아쉽네요. 하셨고요. 끄님께서는 너무 잘하셔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하셨고요. 사랑조스님께서는 그렇게 화내고 울 거면서 왜 재훈이라는 첫 대사는 가볍게 친지 모르겠습니다. 재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철렁할 것 같아요. 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자기 마음이 힘들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재훈? 본인이 재훈이라는 말을 듣고 생길 법한 감정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별일 아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첫 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그냥 문자 그대로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것보다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냥 불쌍해하는 건 좀 저라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하셨고요. 몽청이님께서는 초반에는 앞에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후반부에 가면서 독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 얘기도 나왔고요. 뭉청이님은 또 독백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뭔가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낙사장애님은 앞부분에서 엄마에 대한 감정은 잘 안 느껴지고 아빠에게 화내는 감정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년도 안 됐어 뒤에 어이없다는 듯이 호흡을 넣으셔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퍼즈가 상대의 대사를 들었다기에는 짧은 것 같고 안 들었다고 하기엔 긴 것 같고 좀 애매하다. 하셨고요. 우주토끼님 일단 제일 귀에 들린 거는 난 아직 이 부분에서 앞부분 난 아직을 말하려다가 울컥해서 목이 메어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을 잇는 대사가 아닐까 한데 연기하실 때 울컥이란 지문을 위해서 말을 끊는 느낌이에요. 야 좋다 이런 코멘트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뒷부분에서 급격하게 울어서 감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셨고요. 마를라자님께서 끊어읽기가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연기가 일정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살짝 루즈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적이 이 감정을 잘 표현해야겠다처럼 느껴졌다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마를라자님도 코멘트하는 게 좀 늘었네. 어머니를 많이 생각한다면 조금 더 감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이 깔끔해서 너무 예쁘게 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강글라스야 이거 절대로 이제 피하고 싶은 건데 그지? 똑소리님께서는 울컥 뒤에 정말 엄마에 대한 감정이 잘 느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에게 감정을 쏟는 것만 이것도 두 분이죠. 별개로 저도 분석한 힘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라는 말도 강글라스 연기가 좋게 느껴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강글라스님께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처음 연기를 첫 부분에서는 좀 스타트하는 느낌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선생님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예뻐. 그거는 그거가 깨지는 모습을 나도 너무나 보고 싶다. 예쁘지 않은 것. 뭔가 꾸며지지 않은 듯한 느낌. 그게 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정말 한 세네 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울컥 부분부터 그게 조금 되게 과하게 느껴져. 그전에는 약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미미해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울컥하면서는 너무 도드라지게 그게 느껴져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슈퍼스타 K나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애가 너무 노래 잘하다가 잘해라 이러는데 뭔가 삐그덕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 걔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울컥 뒤부터 좀 봤거든요. 그리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한 두세 분께서 지적하셨던 엄마에 대한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정말로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느껴져야 되는 그게 되게 나를 절절하게 하는 대사가 두 군데 정도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런 감정 처리가 되지를 않아.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감정 처리가 나오질 않아. 그 부분에 되게 리얼하다면 그 대사를 치면서 감정이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사를 치면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아빠에게 화내려고만 한다. 엄마를 우리 사랑주스님께서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냥 엄마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 이 대사도 이 코멘트도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어, 아빠에게만 엄마에 대한 감정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우리 똑소리님께서도 얘기하신 아빠에게 감정을 쏟는 것만 느껴졌던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코멘트예요. 네, 희은아 잠들어. 영원히 잠들어. 자, 코코당님도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분석을 해봅시다. 대사 되게 좋은 대사예요. 굉장히 큰 감정이 느껴지는 대사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대사고 그리고 우리가 좀 느껴질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재혼? 아빠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지 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고로 돌아가셨든 아파서 돌아가셨든 아마 지금 우리 감글라스님께서는 아파서 돌아가신 걸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네, 위독해 주셔서 병을 이기지 못하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나 오늘 갈게 하면서 가는 걸 봐서는 갈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결혼을 한 상태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글라스님께서는 뭘로 잡았을까요? 남동생과 나는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 대사를 볼 때. 남동생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어찌됐든 뭐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남동생과 나는 자취를 한대요. 그러면 아빠 혼자 있겠네. 아빠 외롭겠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나는 갈 곳이 있는 곳인데 오늘 뭐 때문에 모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는지 혹시 있을까? 주말에 그냥 남동생이랑 오랜만에 본가로 가서 아빠랑 점심을 먹기로 했대요. 네, 좋아요. 엄마도 없는데 본가로 가가지고 점심을 먹다니. 요리는 누가 했을까? 싶은 또 생각. 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딱 해서 아빠한테 맛있는 집밥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님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멋있네요. 네, 그렇게 설정해봅시다. 우리 강글라스님께서 설정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렇게 우리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얘기를 꺼냈어요. 아빠 재혼 생각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오는 거지.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그 다음에 나온 대사가 이제 엄마를 놓아주려고 한다라는 대사를 들어야겠죠. 장난치지 마, 아빠라는 대사 할 때는 내가 설마 할 것 같아요. 재혼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 처음 들었고 자, 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긴 하지만 설마 말도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장난치지 마, 아빠. 뭐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엄마를 내가 놔주려고 라는 말은 재혼을 하겠다라는 아빠의 말이 팩트다. 진심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한테는 이제 천천병력이죠. 엄마를 놔줘? 엄마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근데 그렇게 엄마가 빨리 놔줘? 보내지냐고 하면서 느낌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네. 느낌표가 써있다라는 건 느낌표의 느낌을 내야 되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보내지냐고 하고 느낌표가 처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고요. 아빠는 40년을 같이 산 엄마를 보내는 게 고작 1년이야? 난 아직 하고 지문 울컥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그럼 울컥이라는 대사는 바로 뒷대사에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 봐. 근데 아빠는 보내줘? 이렇게 쉽게?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하고 울음을 참으며래요. 나 오늘 갈게. 뭐 울음을 참겠죠. 좋습니다. 자, 이 대사에서 선생님은 진짜 이 아이가 말하면서 아플 것 같은 대사가 두 개가 느껴져. 그게 혹시 뭔지 맞춰줄 수 있겠니? 응. 그게 혹시 맞춰줄 수 있겠니? 응. 두 문장이 선생님이라면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어느 문장일까요? 선생님이 한 네다섯 분만 기다려 볼게요. 정답 말 안 하고. 네, 두 부분이요. 두 문장. 연결된 문장은, 아닙니다. 아, 선생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마감합니다. 5431, 5, 4, 3, 2, 1. 네, 마감할게요. 떡소리님까지. 아, 자, 봅시다. 난 아직 집에 오면 받을 것 같아.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그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하셨고, 백원님은 난 아직 집에 오면 받을 것 같아. 했고. 그러니까 모든 대사가 다 아픈 대사이긴 해. 그런데 그것 중에 굉장히, 막 되게 굉장히 막, 말하기가 너무 힘든 나의 진심에 묻어나는 그 대사가 두 문장이 있거든. 끄은님께서는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라고 하셨고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하셨고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라고 몽정이님 그거 하셨고 떡세리님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뭐야 우주토끼님은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라고 하셨고 말라자님은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엄마가 받을 것 같아 엄마 보내게 될까봐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뭘 너무 소름이 돋았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와,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라는 대사입니다. 근데 낙사장님이 일바로 맞췄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야, 너 어떻게 알았니? 너가 맞추래가 아닌데 너무 이상하잖니. 너무 소름이 돋았네. 이것이 교육의 효과인가? 좋아요. 어, 네. 선생님은요.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 봐라는 것이요. 보내게 될까 봐라는 대사와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라는 대사가 이 아이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마음속의 핵심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말들은 사실 아빠에게 원망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팩트이기도 해.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이건 사실 팩트예요. 근데 왜 못 걸겠냐? 진짜 엄마를 보내게 될까봐. 네, 이 말이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이거든요. 핵이거든요. 핵. 그리고 또 근데 아빠 보내줘? 이렇게 쉽게?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못 보내요. 왜냐? 엄마 너무 불쌍하니까요. 내가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 물론 있겠지. 그런데 벌써 보낸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죄책감도 드는 것 같아. 벌써 이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엄마 없이 잘 산다라는 것이 나는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같아. 사실 그럴 수 있겠죠. 나의 엄마인데, 돌아가셨다고 내가 쿨하게 잘 사는 것이, 사실 멀리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사실 멀리 보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더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 반면에 내 마음속에 내가 엄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보면 엄마가 섭섭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죄책감도 들 수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지금 그런 죄책감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핵심은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가 무슨 상관이겠어. 엄마를 놔준다라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놓는 그 기간에, 애도의 기간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엄마를 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왜? 그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는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죄책감 느껴지고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어. 왜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까? 어, 를 조금 파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 대사가 그냥 임팩트 있게 딱 처리가 되는 그 진실된 모습만 보여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컥이라는 대사는 울컥이라는 거지 우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눈물을 쏟으며 뭐 이런 질문은 사실 중간에 없어 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오열을 할 필요성은 사실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울음을 참으며라는 것도 울컥의 상태에서 계속 연결을 하다가 그 울컥의 느낌으로 충분히 상대는 알아채잖아. 내가 지금 눈물을 쏟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근데 그걸 참으면서 나 오늘 갈 길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울컥이라는 대사가 꼭 울어야 된다라는 대사는 아닙니다. 그냥 울컥하시면 돼요. 물론 울으셔도 돼요. 네, 우셔도 돼요. 그렇지만 뭐가 먼저냐면요. 선생님 가장 이제 가장은 아니야. 선생님 늘 그냥 가장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강글라스님의 연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요. 친아빠 앞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내 아빠 앞에서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진짜 아빠 앞에서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는 또 강글라스님께서는 남동생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남동생은 뭐 내가 뭐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나 나의 감정 상태가 흥분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줘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빠한테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이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아빠와 너무나 편한 사이여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이러는 가족이다라고 어, 뭐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의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엄마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 분위기 좋겠어. 게다가 나랑 남동생은 자취한대요.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본가에 와가지고 밥 먹는데요. 뭐 그런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밝은 척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겠지. 그런 분위기에서 아빠가 재혼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아빠 앞에서 내 아빠 앞에서 하는 대사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빠 있죠? 물론 이제 남자분들께서, 아빠를 대하는 것과 우리 여자친구들이 아빠를 대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내 친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난 좀 들었어. 좀 다시 들어보면서 생각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운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좋아요. 선생님은 이 장난치지 마 아빠에 대해서 손대고 싶진 않아. 나는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아. 근데 재혼이라는 말은 분명한 쇼크여야 해. 작은 쇼크여도 쇼크여야 해. 근데 네가 받아들인 시간이 너무 짧아. 장난치지 마 아빠라는 식으로 에이 설마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너무 짧아.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적어도 이 정도의 퍼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이러면 아빠가 그냥 늘상 장난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잡았을까? 그러면 재혼도 이렇게 놀라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워.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지금 재혼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거든? 근데 장난치지 마, 아빠는 진심 같았는데 진심으로 지금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럼 서브텍스트가 들렸는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퍼즈의 시간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재혼? 네, 진심이죠? 장난치지 마, 아빠. 너무 빨라요. 엄마를 놔줘. 네. 첫 번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티파티파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엄마를 놔줘 하면서 애가 돌변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하나의 선,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그 선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 퍼즈도 너무 짧아. 이제 색스폰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너의 신경을 거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혼? 장난치지 마, 아빠. 이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웃어 넘기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장난 아니다. 이제 너의 엄마를 놓아주려고 하고, 재혼 생각도 진심이야. 라고 말을 했어. 엄마를 놔줘? 엄마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엄마를 놔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가냐고.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 이건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기분들한테는 사건에 대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사건이라는 것은 나의 서브텍스트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재혼? 이러기 전에는 밥 그냥 멋있게 먹는 것이 나의 서브텍스트였겠죠. 그냥 오늘 즐겁게 보내는 것이. 근데 재혼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나의 마음에 툭 들어왔어요? 서브텍스트 달라지죠? 재혼이라는 말은 나에게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그죠? 장난치지 마, 아빠! 이러면서 또 무마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다라고 해요. 엄마를 놔줘? 이 사이에 이거 사건이죠. 아빠의 말 또 하나의 사건이죠. 자, 좋아요. 그럼 저한테 배우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사건이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옵니까? 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나한테 임하는 타격이 뭐죠? 네. 쇼크. 멘붕이 제일 먼저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멘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멘붕이요. 멘붕이 옵니다. 사건이 오면 멘붕이 와요. 근데 사건이 작은 사건이면 멘붕이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사건이 큰 사건이면 이 멘붕의 길이가 깁니다. 근데 얘 지금 이 사건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퍼즐의 길이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얘한테 큰 사건일 텐데 퍼즈가 너무 짧고 그리고 엄마를 놔줘? 엄마를 놔줘?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엄마를 놔줘. 네, 이 엄마를 놔줘의 서브텍스트는 미치겠다. 말도 안 돼. 어이없어. 엄마를 놔줘.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건 결정을 다 한 거거든요. 나는 이제 아빠랑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인식을 이미 했어요. 그건 결정이거든요. 그건 멘붕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뇌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멘붕이라는 건 판단되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빨리 판단이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근데 그렇게 엄마가 빨리 나죠? 보내지냐고! 자, 그러면서 아빠를 되게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잡느냐에 사실 문제야. 아빠가 진짜 엄마 살아계실 때도 엄마 속만 썩였고
바람도 피셨고 진짜 고생 많이 막 시킨 그런 아빠. 그러면 스타트부터 좀 다르겠죠. 미치겠다 진짜. 또 시작이다. 얼마나 가나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갈 건데 선생님 같으면 굳이 그렇게 잡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빠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도 다 갖고 외롭고 혼자 살잖아.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이제 움직일 수 있죠. 사실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재혼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아빠 딴에도 조심스럽게 꺼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내가 보고 아빠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말을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완전히 지금 약간 쓰레기야. 그래서 아빠에게 막 이제 이 사람 또 시작이다. 뭐 약간 이러면서 막 싸우기로 막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그냥 아빠가 그냥 보통의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드나무님, 안녕하세요. 아빤 40년을 같이 산 엄마를 보내는 게 고작 1년이야? 난 아직 자, 이 부분부터 조금 아쉬워. 아빠가 무슨 관객 같아. 아빠 앞에서 내가 굉장히 잘 울컥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빠 앞에서 울컥하고 막 이런 게, 이럴까? 나는 아빠 앞에서 이렇게 막 우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내가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의 막 오열하는 모습을 내 아버지한테 막 보여준다라는 게 난 너무 어색할 것 같거든. 음. 나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할 것 같아.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이제 못 참겠으니까 이제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나겠지만 눈물이 일단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 안 어색한 척을 할 수가 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너무나 되게 잘 울거든? 나의 이 슬픔을 잘 보여주는데 아버지한테 나는 내 친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보여줄까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려. 친아빠가 아닌 것 같아. 너무나 이 전에는 그래도 아버지 같았거든. 뭐 따질 수도 있지 사실. 근데 이 부분부터는 탁 관객이 돼버려요 아버지가.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자, 앞부분부터 다시 들을게요.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열해요?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잘 말해주면 좋겠는데?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나레이션 하듯이 스르륵, 스르륵 안 지나가.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집에 오면 엄마가 울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근데 막 뒤에 색스폰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너무 구슬프잖아. 너무 구슬퍼. 그래서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못 걸겠어. 이렇게 너무 나열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에는 사실 강글라스님 뒤에서 지금 BGM이 깔려서 그래가지고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게 신경이 쓰이든지 아니면 그 흐름을 지금 너무 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그래서 요 대사가 너무 아쉽지. 이 대사가 이렇게 심파처럼 처리가 된다라는 게 난 너무 아쉬워. 난 아직 집에 오면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집에 못 오겠고 전화도 나 못 걸겠어. 진짜 엄마 보내게 될까봐. 이게 이펙트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는 보내줘? 이렇게 쉽게? 이러면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이 대사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잖아요. 네가 엄마를. 네가 엄마를 불쌍히만 여기고 있다라는 대사가 이거예요. 엄마는 불쌍한 존재만은 아니지 않을까? 엄마가 무슨 길거리 뭐 이렇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나 뭐 이런 불쌍함이 아니잖아. 장애라서 불쌍하거나 뭐 이런 불쌍함에 불쌍하잖아라고 써 있다고 불쌍하게만 여긴다라는 것이 조금 그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나 오늘 갈게. 나 오늘 갈게보다는 나 오늘 갈게. 이랬으면 좋겠네. 나 오늘 갈게. 나 오늘 자고 갈라 그랬는데 그냥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나 오늘 갈게.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네. 나 오늘 갈게 이러면서 뭐 약간 구슬펐어. 약간 심파 같고 그래서 아버지랑 너랑 꺼이꺼이 끌어안고 울 것 같아. 그런 그림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빠도 막 너의 말에 감동받아서 막 울고 온 세 가족이 막 울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아우 색소폰 소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얘들아? 막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려지는데 그거보다 좀 더 라이브 했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 강글라스님한테 항상 원하는 건 라이브함이에요. 라이브함. 근데 아빠는 보내줘? 이렇게 쉽게? 이러면은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나 오늘 갈게. 좀 라이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래 진짜 나쁘게 말하면은 올드하게 느껴지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좋은 점들도 많았는데 나는 이 부분을 깨는 것이 강글라스의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자, 네. 라이브함을 볼 수 있는 날까지. 근데도 스타트하는 거 장난치지 마, 아파.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난 선생님은 좋았어. 뒷부분만 조금, 뒷부분을 좀 더 다듬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